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1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이번 회차부터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이름은 뭉딴클럽이고요. 등급은 뭉딴블루, 뭉딴화이트, 뭉딴골드로 나눴는데요. 뭉딴블루 회원들 이상은 14경기 정경기 분석 영상과 시간이 부족하실 때 바로 배팅하실 수 있게 최종픽 표와 미리 폴더 수주리기 뭉땅 공식 표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고 뭉땅 클럽의 핵심 아이디어는 뭉쳐야 딴다입니다. 회원분들은 아실 거고요.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70회차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무승부가 1등 당첨자 2분이 나오며 당첨금 3억 4천여만 원의 대박 회차에 기여한 듯 합니다. 이번 회차도 쉽지 않은 매치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13위 알라베스와 파리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승격팀 간의 매치인데요. 알라베스는 직전 리그에서 마요르카 원정에서 공방전 끝에 0대0으로 무승부 후 스페인 FA컵 코파델레이 64강 타라사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리그에서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48분 상대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가지고 2대0으로 승리하며 이전 베티스 원정 패배에서 벗어나며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5경기 상성은 2승 3무로 알라베스가 우세한데 최근 상성인 지난 시즌 2부 리그 상성에서는 2무승부 중으로 대등합니다. 알라베스에는 주전의 부상 선수가 없고 공격의 사무가 시즌 4골로 팀 내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득점력이 좋지 못합니다. 직접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며 무승부를 했고요. 라스팔마스의 기세는 좋습니다. 4-5-1 포매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순간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공중볼 능력이 좋은 편으로 직전 헤타페 경기에서도 공중볼 선취골을 넣으며 많지 않은 기회에도 득점을 하며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그 팀 내 득점 1위가 2골인 공격수 키리안과 중원의 로비라와 비에라로 득점력 있는 에이스는 없습니다. 지난 상성에서는 홈팀이 저배당을 받았듯이 팽팽한 전력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역시 홈팀이 저배당으로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현재의 전력이나 경기력이 라스팔마스가 앞서 보이는 게 라인을 끌어올릴 때와 수비에서 역습을 하는 모습들이 매섭고 공중볼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핸디캡만 이겨낸다면 라스팔마스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8위 브라이턴과 19위 번리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브랜트퍼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이전 첼시 원정 패배에서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번리는 세피들전 5대0 대승 후 직전 울버햄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대승의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브라이턴이 앞서 있습니다. 브라이턴에는 부상자는 공격의 데니얼백, 안수파티, 중원의 솔리마치, 수비의 에스토피난, 타리크 램지 등이 있고 번리에는 공격의 라일 포스터가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초에 비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수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들인 에스토피난, 타리크 램지가 장기 부상 중으로 공격에 비해 수비에 구멍이 있어 실점률은 비슷하지만 뒷문의 부담으로 매끄러운 공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왼쪽 윙포드 미토마의 활약도 수비 부담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으로 최근 활약이 눈에 띄게 부진한 모습입니다. 번리는 비록 지난 경기 울버햄턴에 1대0으로 석패를 했는데요. 경기 스탯은 대등하며 여러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번리의 제일 큰 아쉬움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골게터의 부재인데요. 전방 압박으로 우세한 듯 하지만 마무리 해결이 안 돼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라인이 무너지며 패가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 공격수의 영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브라이턴은 에반 퍼거슨도 부상에서 회복하며 폼이 올라오고 있어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원정 4연패로 원정 약세인 번리가 승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브라이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3위 울버햄턴과 16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홈에서 황희찬의 결승골로 번리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풀럼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4연패를 하며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울버햄턴의 우세인데 최근 두 경기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에는 키플레이어 네토의 부상 결정이 계속되고 있고 사이드백 아이누리와 골키퍼 조세사가 부상 결정이 있고요. 노팅엄에는 공격의 아오니 타이오와 수비의 윌리 볼리의 부상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에이스가 된 황희찬의 득점력이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네토의 공백을 중원의 르미나와 사라비아가 잘 메우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수비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했는데 풀럼이 65%의 볼 점유율로 일방적인 경기를 하며 전반 30분부터 86분까지 연속골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3승 2무로 홈 강세를 보이는 울버햄턴이고 원정 3연패 중인 노팅엄의 원정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사기가 꺾인 노팅엄의 이번 원정 매치는 버거워 보입니다. 울버햄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7위 베티스와 1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양 팀의 흐름은 좋습니다. 10경기 패가 없는 베티스와 9경기 패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리그에서 리그 최하위 팀인 알메리아 원정에서 퇴장자가 생기며 0대0으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최근 8경기 4승 4무로 패는 없지만 승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직전 FA컵 64강에서 비아노 벤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고 32강에 진출하며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레알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양팀에는 주전들의 장기 부상을 포함해 부상 선수들이 많습니다. 베티스에는 공격의 로드리, 중원의 카르발류, 페키르, 수비의 페젤라, 유스프 사발리 등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는 에이스 비니시우스, 중원의 카마빙가, 추쿠아메니, 수비의 카르바할, 밀리탕이 있습니다. 주전의 공백을 스쿼드 뎁스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레알에는 이름값으로 주전 공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공격의 호드리고와 호셀루가 건재하고 중원에는 주드 벨링엄, 모드리치, 발베르데가 있고 수비에 리디거 알라바가 있어 전력 공백이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베티스에는 공격의 윌리안 호세와 페레스, 중원의 이스코가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최근 5경기 득점과 실점에서 레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레알이지만 지로나와 승점이 같아 좀 더 승점이 필요합니다. 지로나가 이번 라운드 바르셀로나 원정이 있어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단독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동기부여가 큰 경기입니다. 베티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2위 비아레알과 6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리그에서 세비야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고 유로파 마카비 하이파와의 홈 경기에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 후 FA컵 안드라텍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비아레알의 주전 부상 선수는 공격의 쉐를로트, 중원의 피노, 수비의 모레노와 만디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부상 선수는 공격수 바레네치아가 있고요. 비아레알은 4-4-2 포맷을 쓰며 좌우 윙백을 활용하는데 사이드 크로스의 마무리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득점 기복이 있어 꾸준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자발이 부상에서 돌아와 폼을 회복했는데 투톱의 한 축인 쿠보가 5득점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도 4-4-2 포맷을 쓰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442로 중원의 연계와 빌드업에서 비아레알과는 다릅니다. 중원 지배력이 앞설 걸로 보이는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홈에서 최근 8경기 2승 1무 5패로 홈에서도 승리가 많지 않은 비아레알을 고려해서 비아레알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7위 마요르카와 15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과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이며 추락하는 양팀입니다. 마요르카는 10경기 무승이고 세비야는 8경기 무승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까마득한데요. 직전 FA컵에서는 하버리그 팀들에게 나란히 승리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세비야가 우세합니다. 마요르카는 공격수 무리키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 공백을 악톤이 메우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부상 선수로는 중원의 수소, 베이드, 라멜라, 수미르가 있고 수비수 헤수스 나바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공격수 엔네시리, 오간포스, 루크 바키오가 있고 중원의 라키티치가 있는데 모두 부진하며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지브릴 소우와 네마냐 구델리가 있지만 결과를 못 내고 있고요. 마요르카에는 무리키 이외에 부상 선수가 없지만 시즌 내내 답답한 경기를 하며 기회도 많지 않지만 마무리에서도 부진을 보이며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홈 평균 득점이 0.57점으로 마요르카는 실점이 0.71로 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는데 세비야는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1.17점이고 실점은 1.57점으로 올라가며 한 골 넣고 한 골은 먹고 있다는 건데요. 무기력한 공방전이 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상승에서 마요르카의 승리가 없고 최근 세비야의 공격력이 원정에서 수비의 무게를 둘 마요르카인데 골을 넣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2위 풀럼과 9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풀럼은 직전 홈에서 노팅엄을 5대0으로 대파하며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도 4대3으로 패했지만 3골을 넣으며 득점력에 물이 올랐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좀 전에 끝난 토트넘 원정에서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로메로에게 코너킥 헤더 선제골을 먹었지만 후반 토트넘 좌측 풀백 우도기가 골키퍼에게 백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보엔이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역전골까지 넣으며 기분 좋은 원정 승리로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웨스트햄의 우세입니다. 풀럼의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고 웨스트햄에는 공격수 미샤일 안토니오의 부상 결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라드 보엔이 8득점을 올리며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풀럼에는 최근 울버햄튼에서 이적한 라울 히메네스도 직전 노팅엄전 2득점을 올리며 폼이 살아났고 기존의 윌리안, 보비레이드, 주앙 팔리냐와 함께 화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토트넘전에서 중원의 주도권을 내주고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상대의 빌드업을 순간 압박으로 잘라내며 득점을 하는 모습에서 최근 여러 팀들의 압박 축구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풀럼의 화력과 웨스트햄의 실속 축구의 맞대결인데 주도권을 쥐고 하진 않지만 웨스트햄의 중원은 수어책, 워드프라우스, 루카스 파케타가 밀리는 틈에서도 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경기 조율을 잘하고 있는데요. 수비시 촘촘한 웨스트햄의 두 줄 수비를 풀럼이 뚫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풀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19위 그라나다와 5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2부 리그 1위로 승격한 그라나다는 함께 승격한 알라베스와 라스팔마스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2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2연패 중인데요. 빌바오는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최근 3승 1무로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그라나다가 우세한데 최근 맞대결이 2021-22 시즌 경기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냐키,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건재하고 구루제타가 7득점으로 이냐키 윌리엄스와 마무리를 책임지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 부진한 득점과 높은 실점의 그라나다가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그라나다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지만 점유율에서는 71대 29로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지만 강력한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게 2골만을 허용했다는 건 홈에서는 최근 3무 1패로 그나마 버티는 경기를 고려하고 상성에서의 우세도 고려해서 홈에서 일방적 수비로 내려앉을 그라나다의 골문을 열기에 빌바오가 애를 먹을 경기로 생각됩니다. 그라나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6위 카디스와 14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양팀 이번 시즌 흐름은 부진합니다. 카디스는 현재 11경기 승리 없이 5무 6패인데 그나마 최근 이 무승부로 연패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 2무 3패인데요. 직전 강호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 경기력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오사수나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카디스의 주전 선수 부상으로는 중원의 에스칼렌타가 있고 오사수나에는 중원의 바르자와 수비의 페냐가 있습니다. 카디스에는 공격수 플로르가 팀 내 득점 1위로 4득점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선수들의 활약이 저조해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우 윙백인 소브리노와 알레호가 시즌 무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사수나는 공격수 부디미르가 시즌 7득점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5백을 쓰며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 공격수 한 명에게 우전하는 패턴으로는 다득점을 하기에는 버거워 보여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전에서도 전반 2분 70득점 후 내려앉아 굳히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골을 내주며 간신히 비기는 경기를 했는데요. 볼 점유율이 28대 71로 일방적인 공격과 수비의 경기였습니다. 상성에서 일방적인 오사수나이지만 최근의 경기력으로는 원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 매치라는 생각인데 최근 원정 3연패로 약세를 보이는 오사수나이고 카디스가 홈에서 2연패는 없어 최근의 전력이라면 최근 상성에서 1승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카디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